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변화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달라질까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예산도 늘었고 일자리 종류도 다양해졌고 무엇보다 근무 조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변화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난 2년,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2026년 노인 일자리 변화의 핵심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 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고민되시나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배운 게 없어서 몸이 불편해서 이런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변화의 서막 3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시대에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체력이 안 돼서 일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래요. 야외에서 하는 일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부담스럽고 오래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엔 추워서 더 힘들고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그런데도 정보가 부족해서 기존에 하던 일자리에만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2026년부터 정부가 일자리 구조를 크게 손봤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났고 일자리 대부분을 실내 중심으로 다시 짜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근무 시간입니다. 예전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씩 일해야 했는데 이제는 딱 3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월 기준으로는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만 일하면 됩니다.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죠. 실내에서 3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훨씬 수월하고 날씨 걱정도 안 해도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상관없어요. 에어컨 틀어놓은 실내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까이 있고 쉴 공간도 있고 물 마실 곳도 있고요. 이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외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78세 오경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5년 동안 공원 화단 정리 일을 하셨어요. 월 28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새벽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일하셨대요.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겨울엔 손이 시려서 장갑을 2-3겹 껴야 했다고 해요. 무릎도 점점 안 좋아지고 허리도 자주 아프셨는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고 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분이 실내 일자리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주민센터에서 민원 안내하는 일인데 실내에서 3시간만 일하고 월 7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도 내가 무슨 실내 일을 하겠냐며 처음엔 망설이셨대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친구분이 계속 권하셔서 일단 신청은 해보셨대요. 몇 주 후에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이라고 해봤자 어렵지 않았답니다. 건강 상태 확인하고 어떤 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근무 시간 조정 가능한지 이런 것만 물어봤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배치 통보를 받으셨어요. 막상 참여해보니 완전히 달랐답니다. 무릎이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픈 게 가장 좋았대요. 서 있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을 일이 없으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니까 오후는 온전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전에 하던 야외 근무는 집에 와서도 한참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일하고 와서도 손주들 밥 차려주고 돌볼 여유가 생겼대요. 게다가 보수도 이전보다 2배 이상 좋아졌어요. 월 28만 원에서 월 72만 원으로 올랐으니까요. 이 돈이면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생활이 확실히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계속 권하고 계시답니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몇 년을 더 고생했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일자리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계속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야외에서 힘들게 일해야 한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한다. 몸이 안 좋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체력 부담 없는 실내형 일자리, 짧은 근무 시간, 안정된 보수, 이 변화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변화예요. 지금부터 마음속에 기준 하나를 세우세요. 나는 실내형 일자리를 찾는다. 이렇게요. 그리고 3시간 근무에 맞춰서 생활 리듬을 미리 조정해 두시면 훨씬 도전하기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한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그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아침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8시 반쯤엔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전 3시간 일하고 오후는 4시간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후엔 낮잠도 주무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병원도 가시고 장도 보시고 손주들도 돌보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노인 일자리의 모습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실내 일자리의 확장. 어르신에게 맞춘 3가지 업무 실내 일거리가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 때문에 겁난다는 분들도 많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무슨 실내 일을 하겠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키오스크도 어렵고 터치스크린도 낯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친절함과 경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정부가 실내형 보조 업무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크게 3가지 업무가 있어요. 첫째는 민원 안내입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둘째는 건강 모니터링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하는 일이죠. 셋째는 키오스크 도움입니다. 은행, 관공서, 병원에서 기계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은 젊은 직원보다 또래 어르신이 설명해 줄 때 훨씬 이해가 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천천히 설명해 주니까 받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느끼신대요. 젊은 직원들은 빨리빨리 설명하고 다음 사람을 응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천천히 2-3번이라도 반복해서 알려주시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은 거죠. 71세 한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에는 익숙하셨지만 디지털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디지털이냐,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권하더래요. 아버지 성격에 딱 맞는 일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설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신청을 하셨어요. 배치된 곳은 구청 민원실이었고 하는 일은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긴장되셨대요. 본인도 키오스크를 잘 모르는데 남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담당자가 친절하게 교육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래요. 버튼 누르는 순서만 외우면 되는 거였어요. 복잡한 기술을 아는 게 아니라 순서만 아시면 됐던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 완전히 달랐답니다.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천천히 알려주는 게 주된 일이더래요.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시는 어르신들께 옆에서 같이 눌러드리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이런 일들이었대요.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분은 오히려 본인 성격과 잘 맞는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평생 사람들 상대하며 장사하셨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손님 응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게 바로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세요. 도와드린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65세 김순례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분은 보건소에서 건강 모니터링 일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일이에요. 처음엔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너무 어려우셨대요. 글자판도 낯설고 마우스도 잘 안 움직여지고 실수할까봐 겁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교육을 받고 나니 할만하더래요. 숫자만 입력하면 됐거든요. 혈압 120에 80이면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글 쓰는 게 아니라 숫자만 기록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같은 또래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관리 팁도 알려드리고 이런 게 너무 좋다고 하세요.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라고 하십니다. 실내형 업무는 복잡한 기술보다 친절 경험, 대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사람 보는 힘, 이게 바로 경쟁력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천천히 상대방 눈을 보며 설명해 주잖아요. 상대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표정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신청서 쓰실 때는 반드시 실내 업무, 상담 보조 안내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야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요. 야외 업무 절대 싫다. 이렇게 확실히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솔직하게 쓰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나 키오스크는 겁먹지 마세요. 동사무소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체험 교육을 해줘요. 거기 한 번만 참여하셔도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버튼 누르는 순서만 알면 되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면 끝이에요. 복잡한 계산이나 영어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보수의 차이 같은 시간, 다른 월급, 어떤 분들은 아직도 노인 일자리는 다 비슷한 돈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월 30만 원 정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손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분은 월 27만 원 받고 어떤 분은 월 95만 원 받고 이런 차이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1년이면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시나요? 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월 27만 원 정도예요. 공원 정비, 환경정화, 교통 안내 같은 일들이죠.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 하루로 치면 3시간 정도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71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받아요. 주민센터 안내, 보건소 보조, 도서관 관리 같은 일들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예요. 시장형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버 카페 운영, 택배 분류, 급식 보조 같은 일들이죠. 같은 3시간에서 4시간 근무인데도 업무 유형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신청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월 27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월 75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셔야 하잖아요. 근무 조건이 비슷한데 돈만 차이 나는 거니까요. 66세 박인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 정비 일자리로 월 28만 원을 받으셨어요. 나이 들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며 계속 그 일을 하셨대요. 아침 7시에 나가서 10시까지 일하고
낙엽 쓸고 화단 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겨울엔 손이 시려서 장갑을 껴도 시렵고 여름엔 더워서 쓰러질 것 같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허리를 다쳐서 한 달 쉬게 됐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실내 일자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건소에서 건강 안내하는 일인데 실내에서 하고 월 7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박인호 어르신도 알아보셨어요. 노인 일자리 센터에 전화했더니 지금 모집 중이라고 하더래요. 신청하고 한 달 후에 배치 통보를 받으셨어요. 보건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게 됐는데 하는 일은 방문객들한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번호표 뽑는 법 알려드리고 이런 거였어요. 실내라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서 무릎도 덜 아프고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편했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월급이었어요. 첫 달에 통장에 72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월 28만 원에서 월 72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같은 시간을 일하고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이 돈이면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생활이 확실히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계속 권하고 계시답니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몇 년을 더 고생했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3년 전에 바꿨다면 그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고 하세요. 70세 최경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교통 안내 일을 하셨는데 월 27만 원 받으셨어요. 횡단보도 옆에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비 오는 날도 나가야 하고 추운 날도 나가야 해서 힘드셨대요. 그러다 도서관 정리 업무로 바꾸고 나서 월 73만 원을 받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책 정리하고 대출 반납 도와드리고 열람실 관리하는 거였어요. 실내라서 날씨 걱정 없고 조용해서 편하고 책 냄새도 좋고 월급도 3배 가까이 올랐으니 너무 만족하신다고 해요. 왜 진작 몰랐을까?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 신청할 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1순위에 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년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여유 있게 쓰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생활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신청할 때 일자리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1순위, 2순위로 넣으시고 공익형은 3순위로 넣으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똑똑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역별로 추가 수당이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구는 교통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추가로 주고 어떤 구는 식비 명목으로 월 3만 원을 더 줘요. 신청할 때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담당자한테 우리 지역은 추가 수당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탈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르면 1년이 날아간다. 실제로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 부족 때문에 기회를 잃는 거예요. 능력은 충분하신데 단지 모르셔서 혹은 며칠 늦어서 이런 이유로 1년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흔한 실수가 모집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모집을 시작해요. 설 전후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중간에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모집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건강 정보를 잘못 쓰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괜찮다고 쓰거나 허리가 아픈데 숨기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야외 업무로 배정되고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쓰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허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정확히 쓰세요. 그래야 실내 업무,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로 배정돼요. 세 번째 실수는 업무 내용을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겁니다. 실내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실내형이 아니에요. 어떤 건 서서 하는 일이고 어떤 건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어떤 건 혼자 하는 일이고 어떤 건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해야 하는 일이에요. 신청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정확히 물어보세요. 이 일은 서서 하나요? 앉아서 하나요? 사람들 많이 만나나요? 이렇게 74세 이남순 어르신은 신청을 며칠 미루다가 마감되어 결국 1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2월 20일부터 신청 시작이었는데 연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셨대요. 내일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지나고 막상 하려고 보니 1월 5일에 이미 마감이 된 거예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약 800만 원의 소득 기회를 잃으셨습니다. 1년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신대요. 왜 바로바로 하지 않았을까? 며칠만 빨리 했어도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에도 똑같이 미루다가 놓친 분들이 몇 명 더 계시대요. 69세 정찬의 어르신은 다른 경우입니다. 실내형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야외 시설 관리로 배정됐어요. 무릎이 안 좋다고 신청서에 적지 않으셨거든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아프다고 하면 안 뽑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막상 배정받고 보니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어요. 건물 시설 관리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야 했대요. 이틀 일하고 나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결국 포기하셨고 다음 모집 때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실내 안내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이번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다 쓰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니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힘들다. 서 있는 건 괜찮지만 쪼그려 앉는 건 어렵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셨대요. 그랬더니 딱 맞는 자리로 배정됐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76세 김복동 어르신은 또 다른 사례예요. 그분은 신청서에 희망 업무를 제대로 안 쓰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쓰신 거죠. 그랬더니 공익형 환경정화로 배정됐어요. 월 27만 원 받는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센터에서 월 70만 원 받는 실내 업무도 모집하고 있었대요. 그걸 모르고 신청하신 거예요. 1년 후 재신청할 때는 확실히 쓰셨어요. 실내 업무 희망, 상담 보조 희망, 앉아서 하는 일 희망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셨더니 사회서비스형으로 배정됐고 지금은 월 72만 원 받고 계세요. 작년에 왜 제대로 안 썼을까? 그 1년이 너무 아깝다고 하십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가 모든 결과를 좌우해요. 모집 시기를 알고 건강 정보를 정확히 쓰고 업무 유형을 확실히 체크하면 탈락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2월에서 1월 초에 사전 등록부터 해두세요. 미리 등록만 해놔도 나중에 훨씬 수월해요. 노인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해 놓으시고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자주 들어가서 공고 올라왔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올라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늦으면 경쟁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쓰세요. 허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쓰세요. 그래야 맞는 업무로 바로 배정돼요. 숨기고 배정받았다가 나중에 못하게 되면 그게 더 손해예요. 담당자들은 여러분 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신청서 희망 업무란에는 구체적으로 쓰세요. 실내 업무 상담 보조, 안내 업무, 앉아서 하는 일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시면 담당자가 훨씬 찾기 쉬워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쓰시면 공익형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기회는 선착순이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올해는 그냥 쉬고 내년에 해볼까? 아니면 내후년쯤 해볼까? 이렇게 미루시는 거죠.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국민연금 나오니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나중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가 앞으로 실내형, 전문형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18% 늘었고 2027년엔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디지털 기기 안내, 지역 서비스 보조, 돌봄 보조 같은 일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년이라도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공익형으로 1년 일하시면 내년에 사회서비스형 신청할 때 가산점이 붙어요. 같은 조건이면 경험 있는 분을 먼저 뽑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시는 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유리한 거죠. 반대로 올해 안 하시면 내년에도 신규로 시작해야 하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67세 최은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3년 전에 공익형으로 조용히 시작하셨어요. 큰 기대 없이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신 거죠.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월 27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돈은 적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첫 해는 그렇게 보내셨고 두 번째 해에 사회서비스형에 신청하셨어요. 1년 경력이 있으니 가산점을 받으셨고 주민센터 민원 안내로 배정됐어요. 월급이 27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같은 시간 일하는데 돈이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리고 올해 3년 차가 됐을 때 상담 보조형에 지원하셨어요. 2년 경력이 있으니 우선 선발됐고 지금은 월 90만 원을 받고 계세요. 그분이 스스로도 놀라워하셨대요. 괜히 미뤘으면 이 기회를 날릴 뻔했다고요. 첫 해에 공익형이라도 일단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십니다. 만약 3년 전에 시작 안 하고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공익형으로 월 27만 원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시작해서 경력을 쌓았으니 지금 월 90만 원을 받는 거죠.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대략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70세 서정민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2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교통 안내 업무였어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주는 일이었죠. 월 28만 원 받으셨고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나가야 해서 힘드셨대요. 그런데 1년 후에 실내 업무로 바꾸셨어요. 경력이 있으니 우선 배정됐고 보건소 안내 데스크로 가셨어요. 월 70만 원 받으시면서 실내에서 편하게 일하시게 됐죠. 그리고 올해는 건강상담 보조로 또 바꾸셨어요. 2년 경력이 인정돼서 월 85만 원을 받고 계세요.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돈이 적어서 실망했는데 일단 시작한 게 나중에 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요. 경력이 쌓이니까 점점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65세 안미숙 어르신은 반대 사례예요. 그분은 3년 전부터 계속 생각만 하셨대요. 해볼까 말까, 내년에 해볼까 이렇게 망설이시다가 올해 처음 신청하셨어요. 배정받은 건 공익형 환경정화였고 월 27만 원 받고 계세요. 주변 친구들은 월 70만 원, 80만 원 받는데 본인만 27만 원 받으니까 속상하시대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경력이 없어서 공익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내년에 경력 쌓이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분은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3년을 그냥 날렸다고 후회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형태든 참여해두면 다음해 선택지가 훨씬 넓어져요. 올해 공익형으로 시작했더라도 내년엔 사회서비스형으로 갈 수 있고 2년 차가 되면 시장형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경험이 없으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노인 일자리 센터 전화번호를 오늘 바로 저장하세요. 전화번호부에 넣어두시고 언제든 전화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검색창에 우리 동네 이름 쓰고 노인 일자리 센터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전화번호 저장해 두시고 12월 중순부터 자주 전화해서 모집 시작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부담 없는 단시간 실내형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익형이든 뭐든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익숙해지시면 내년에 사회서비스형으로 이동하시고 2년 차 되면 시장형이나 전문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망설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회는 점점 멀어져요. 나이는 계속 드시는데 경력은 안 쌓이면 나중엔 더 어려워져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마음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이제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한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3시간만 투자해도 생활이 달라지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죠. 알고 나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 길을 보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일자리가 변했어요. 실내에서 3시간만 일해도 되고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업무 유형이 중요해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선택하셔야 돈을 더 받으세요. 셋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12월 초에서 1월 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넷째,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쓰세요. 그래야 맞는 일자리로 배정돼요. 다섯째, 지금 시작하세요. 1년이라도 경력이 있으면 내년에 훨씬 유리해요. 부디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자리를 꼭 찾으셔서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실내에서 3시간만 일하고 오후는 손주들도 보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경로당에 계신 친구분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웃분들, 형제자매분들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노인 일자리 센터에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본인한테 맞는 건 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해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 하세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시작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오늘 영상 봤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자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정보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